오늘은 강화도 고려저수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전원주택 경매 사건, 신축된 건물입니다. 준공이 2020년도에 됐기 때문에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그 인근에는 여러 채 또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225평, 건평이 약 51평이 약간 넘습니다. 감정가는 4억 1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는 2억 8천만원대까지 최저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 수도권 전원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매자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역과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임차권 또는 등기부상의 인수될 권리나 유치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자료인데요.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에 소재하고 있고 물건의 유형은 이제 주택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 면적은 225.36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분 매각인 것처럼 지금 표시는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건물이 서 있는 토지는 전체가 다 매각이고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자료상에는 지분으로 지금 편의상 표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지분 경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도 이어서 토지와 건물 부분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죠. 건물은 2층 건물인데요. 연면적이 51.83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1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입찰 진행 내역을 보면은 1차 매각일이 2021년 12월 8일 날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차 매각일이 2022년 1월 20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8천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죠. 인천의 경우에도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30%씩 저감되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이어서 토지와 건물 내역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매각 대상 토지 내역인데요. 두 필지입니다. 요 한 필지, 맨 위에 있는 요 한 필지는 건물 소재하고 있는 대지에 해당되죠. 이건 전체가 다 매각 대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오상리 365-15죠. 요것은 지목이 도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분이 현재 매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로만 지분이 좀 포함되어 있고 주 목적인 그 대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매각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건물은 지상에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을 2020년 4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의 그 현황 위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고려저수지에서 약 한 200m 떨어진 지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여러 채 또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임차인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사건의 경우는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물과 토지 등기부상 혹시라도 인수될 만한 어떤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건물 등기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항목에는 이제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차순모 씨가 현재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는 뭐 근저당권이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감류 등 모두 다 매각이 되면 소멸할 권리들입니다. 따라서 건물 등기부상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토지 등기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토지 등기부 현황 자료입니다. 토지 등기부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에 요역지 지역권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소멸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뭔가 인수된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역지 지역권은 인수되는 것이 절대 이 토지 낙찰자한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처럼 이 매각 대상 토지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지금 이 땅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도로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데 필요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써야 되겠는데요. 그 빌려 쓰는 데는 사용승낙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통행로로 쓰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역시 본건처럼 지역권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권이나 사용대차를 하게 될 때는요. 임차권의 경우에는 토지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 토지가 매매든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 임대차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행로 확보가 어렵게 되겠죠. 이걸 만약에 매수한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대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 사용차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통행료 확보가 어렵게 되는데, 이 건처럼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경매나 매매로 이 땅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요역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이처럼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것은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지 위험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는 두 차례 소유자가 바뀌고 세 건의 근저당권,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각이 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건물 등기부상에서는 인수될 권리가 없고, 토지 등기부상으로는 이 요역지 지역권에 관한 사항이 인수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데, 이 요역지 지역권은 이 땅에 맹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유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수된다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 요역지 지역권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에 대한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야 될 그런 부분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가능하면 현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물건이 지분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분 경매는 아니다. 도로 부분만이 지분이 포함돼서 편의상 지분으로 표시했을 뿐이고 실제 지분 경매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권이나 등기부상에 특별히 인수될 권리는 없는데, 다만 토지 등기부상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인수된다는 것, 이것은 이 토지에 대해서 오히려 유리한 등기라는 걸 꼭 숙지하시고요. 이 부분이 입찰하는 데 지장을 줄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조사를 한번 꼭 해보셔서 여러 가지 교통이나 주변 환경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꼭 확인한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